정당 몰라 내 관심은 오직 청와대 이만희 몰라 나경원 몰라 몰라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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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싫어 검찰개혁 너무 싫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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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좋아 떡검 새검 좋아요 내 마누라 자꾸 건들지 마요 돈 벌 때는 건들지 마요 뭐든지 뒤져 청와대 여포 검찰왕국 건설할 때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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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싫어 검찰개혁 너무 싫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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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좋아 떡검 새검 좋아요 내 마누라 자꾸 건들지 마요 돈 벌 때는 건들지 마요 뭐든지 뒤져 청와대 여포 검찰왕국 건설할 테야 검찰왕국 건설할 테야 내가 대통령이 될 테야 짜장면 시켜 먹을 테야 나나나나나 짜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어김없이 금요일 오후 3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시정할게요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어김없이 또 우리 설이 아빠가 패널로도 참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머릿속에 까먹은 게 아니고 뭐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뭐 설이가 좀 아팠어요. 아 네네네 빨리 우리 설이가 쾌차? 네 뭐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되찾는 나왔죠. 건강을 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할 수 있도록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어쨌든 다음 방송 앞으로의 방송도 어쨌든 정규 시간에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시사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어김없이란 말을 말씀드려요. 지난번에 어김없네요 정말. 빠져묵었고 의식하시네요. 빠져묵었고 지금 조용히세 계산을 덕분에 그래도 제가 좀 잘 쉬었습니다. 설이 아빠 덕에. 그러면은 구호 하나 외치고 딱 늘 하듯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폐 모두를 시정할게요. 네네네. 시정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 뭐 제목 짓다 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사실 시정보다는 없애자, 뭐 끝장내자 이런 게 좀 그렇게 맞긴 한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목을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그냥 합시다. 그냥 할까요? 이미 정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간 시사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설이 아빠가 준비를 해 오셨어요. 미통당이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요? 지금 1호 법안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이 뭐 이제 김종인 뭐 비대위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우리 당이 바뀌었다. 뭐 우리 당이 미래통합당이 예전에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1일날 6월 1일이에요 이번 주에 무려 코로나19 위기 탈출 8대 민생 법안을
패키지? 발표 패키지로 8개 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겠다. 이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대변인 누군지 아시죠? 그분 아닙니까? MBC 위기 탈출하셨던 분? 네, MBC를 망쳐먹고 자기 네. 혼자. 배현진 씨. 네. 네. 배현진 씨 나오고 MBC가 또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 뭐 그렇죠, 거의 그렇죠. 주가를 네.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예, 그 배현진입니다. 배현진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더라고요. 그 높은 자리에 일찍 네, 올라가는. 하여튼 네. 이게 뭐 자리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예, 그 자리 따라. 사실 아나운서에서 갑자기 정치인 보통 네.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뭐 앵커도 하고 막 그렇죠. 그 경력이 앵-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렇죠. 그것도 앵커도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메인 앵커는 보통은 기자분들이 기자가 하는 게 이제 관련돼 그걸 깨고 이제 MBC에서 아나운서 출신이 앵커를 한 되게 오래 했죠. 그렇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 봐가지고요. 저도 안 그때는. 봤습니다. 뭐 여튼 네. 예, 그분입니다. 그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이분이 어떻게 당선이 아니, 되셔갖고 그래서 네. 이거 뭐 음, 대변이니까 뭐 그냥 어쨌든, 입으로 예. 뭐 발표를 한 걸 깨고 네. 한 걸 테고 예. 이게 8개 패키지 묶음으로 코로나를 하필 또 1호 네, 법안으로 극복하겠다. 예, 법안을 냈는데 예. 사실 코로나라는 걸로 따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만 잡아왔던 것이 미래통합당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총선도 네. 뭐 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발목만 잡다가. 예. 오히려 예. 당연히 응당해야 할 것을 네. 정부는 한 것뿐인데 네. 예. 집권 여당도 당연히 응당 국민들의 그렇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이 미래통합당 애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발목만 잡다 보니까 너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발목을 잡았어요. 예, 맞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다 걸려버렸죠. 그래서 뭐 압축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8개 뭐 하여튼 부분으로. 8개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통합당이 바뀌었는가? 바뀐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나 진정성이 없다. 이 8대 민생 법안이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꼼수고 오히려 말이 안 되는 법안들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문제죠.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은 영상을 잠깐 보고 예예.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 법안으로 8개를 한 묶음으로 발의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를 다시 3가지 핵심으로 압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3가지 핵심으로 압축을. 네, 요 8개 네, 패키지를 한다고. 3가지로 좀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예, 그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세, 예. 세금과 관련된 개정안이네요. 그러니까 기업들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자. 깎아주자.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극복 대책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이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거, 그리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뭐 이런 게 기업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걸 넣은 거예요. 여기에 핵심으로.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는가가 그렇죠. 핵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소상공인분들, 네. 그다음에 서민들. 아니요, 상공인이 아니라 기업.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공인분들도 어쨌든 뭐 중소기업도 꾸려나가는 네, 분도 네.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상공인.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네네. 이 좀 더 큰 기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여기 조세특례 제한법 미통당이 밀고 있는 이 개정 법안은 보면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네.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결국 누가 혜택을 대기업 받을까? 위주로 네,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다. 예. 네. 요렇게 왜냐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법인세는 지금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이 없으면 안 내요. 소득이 발생할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 이 위기에서 뭐 수익이나 이익이 없는 기업들은 안 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혀 어차피 감면 실효성도 제도가 없고 그렇죠. 되고 있다. 예. 결국은 이제 대기업들, 밀어주기. 기업들의 수건 사업을 여기에 오히려 지금 끼워 넣기로 이렇게 하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거 자료를 보니까 네. 감염병 재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항을 새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중소, 중강 업체들은 뭐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사실상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렇게 법을 밀어 넣으면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난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또 밀고 있는 법안이 또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네. 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갖고, 네. 이제 대학생들, 등록금을 다 반환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대학생들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19라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몇 % 깎아서 좀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깎아준다. 그렇죠. 그냥 깎아주겠다. 그럼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럼 그게 몇 조나 되는데 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재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 그 자기들은 처음에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막 반대하고 그렇죠. 이랬던 정당 헬기에 뿌리고 있다 하면서 뭐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는 심재철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심재철 네네네. 심재철 전 원내대표죠. 전 대표. 이제 사라지신 분인데 이분이 사라지시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돈 뿌려갖고 총선 민주당이 승리했다. 돈으로 총선 승리를 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했죠. 그렇죠. 대책도 없이 이거를 그냥 개정하겠다.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 대학의 이제 구조를 보면 국공립대학보다는 압도적으로 사립대가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재학생의 85%가 사립대생들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제정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재철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그냥 자기들이 헬기에 지금 돈을 뿌리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네. 보는 거죠. 물론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던지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진정성이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한 개 또 강력하게 미는 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네. 아까 보니까 여행, 예식 등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약관 규제 개정안, 요거를 요것도 또 발의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법은 그 20대 때 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미 발의가 됐던 법안이에요. 근데 발의가 됐는데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좀 논의 중인 법입니다. 폐기가 됐죠. 일단은 네, 다시 20대는 보완책.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된 법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어떤 그런 걸 전혀 추가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예. 그렇죠. 저는 또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시기도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19가 극심했을 때 그때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를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19를 어쨌든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상황. 어쨌든 대한민국은 또 뭐 K 방역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 극복의 어려움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이제 나중에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들에 대한 정확한 혜택에 대한 지원 내용들 이런 것들 보완 대책 마련하지도 않고 시기적으로 매우 늦게 이렇게 그냥 밀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보완 사항이 여러 가지로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 없이 시기 문제도 어쨌든 이게 개정한다 해도 적용은 내년 이후가 그렇죠.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급한 사안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근데 결국은 이게 내년 이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 이후에 적용되는데 굳이 보완책도 없이 급하게 여기 뭐 코로나 위기 탈출 8대 민생 법안이라고 끼워 넣은 거죠. 뒷북이네요, 의미를 뒷북. 그렇죠. 네. 대책도 없고. 자, 그러면은 무대책 뒷북이인 코로나19 대책 1호 법안을 지금 미통당은 밀고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발표는 했는데 이게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게 문제죠. 예, 이게 당 차원의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그게 좀 근데 1호 법안이란 게 신경 써야죠, 1호 법안. 되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는 네. 특히 이제 21대 네. 국회가 새롭게 개원을 하게 되는데 개원을 했죠 이제는. 아 개원은 안 했나요? 개원은 이제 5일 임기가 시작했죠. 임기가 시작됐고 내일이 오늘이죠, 오늘. 네네네. 예. 5일. 6월 5일까지 예. 그걸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원을 하기로 있는데 했다. 그래서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고 임기는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1호 법안이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역대 국회에서 시작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통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법안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법안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상징적인 법안들을 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메시지도 없고 뒷북이고 진정성도 없고 뭐 대책도 없고 예, 제목만 좋아요, 제목만. 예. 코로나19 위기 탈출 8대 민생법안. 저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나 제목만 이렇게 번들하게 1호 법안으로 해놓고 결국 내용을 뜯어보니 그냥 뭐 누더기. 지난 회기 때 문제가 있어서 폐기됐던 법안들 다시 끌어오고 그 다음 대기업들 이렇게 오히려 수건 사업 오히려 이기에 풀어주는 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래통합당이 잘하고 있네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안녕. 이게 네.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역시나다. 네. 역시다. 네. 그러면은 통합당의 얼척없는 네. 1호 법안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주간 시사 이슈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주간 시사 이슈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를 네. 두 번째 시사 이슈를 네.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요건 이제 좀 대구에 좀 그렇죠. 네. 있는 황당한 일입니다. 아주. 예. 그 고소를 당하셨다면서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 지역의 17개 시민단체. 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 고소장을 직접. 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소장을 이렇게 다 보게 되네요. 자, 근데 뭐 설이 아빠 이름이 딱 적시된 건 아니고요. 네. 그 고소장을 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소인이 누구냐? 곽상도. 우리 상도가 또 네. 엉뚱한 짓을, 황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상도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피고소인이 네. 엄청 많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피고소인 10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더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첫 번째, 성명불상자 1, 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 성명불상자 2, 인권운동연대 관계자. 성명불상자 3, 예, 6.15 예,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예, 성명불상자 4, 인권실천 시민행동 관계자. 다섯 번째, 다 성명불상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예, 대경 대학생 진보연합 관계자. 이게 뭐 알고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예. 여섯 번째도 성명불상. 그래서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일곱 번째도 예,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지역 예, 관계자. 또 불상자로 또 진보연대. 아홉 번째 추모연대. 대구 요선이죠. 예, 열 번째 관계자. 이래서 성명불상자로 꽉 채웠고요. 아, 이게 많네요 아직. 아, 이게 10명이 아니었네.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싹 다 성명불상자로 예, 이렇게 시민단체들을 다 고발했는데 그냥 관계자. 관계자라고만 썼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기자들 세 분을 네. 고발을 네. 했네요. 네. 보통 기자들을 국회의원이 특별하게 고발을 잘 안 하는데, 예. 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명불상자들과 기자분들에 아니, 대해서. 국회의원이 예. 아니, 고소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국회의원이 이건 공익적으로 뭐 시민단체 시민들이 이제 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무려 국회의원이나 되는 작자가 고발을 한다, 고소를 한다. 그리고 여기 저 보이시는지 여기 고소장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직접 고소했습니다, 이거를.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저 그런 경우는 잘못본것 성명불상자들이 같은데. 좀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음. 아, 이게 근데 대구에 거의 내노라 하는 대부분의 누구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단체 자체를 사실 고발한 셈이죠. 그래서 네, 그렇죠. 내노라 하는 뭐 전통 있는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을 죄다 고발을 다 해놨고요. 거기다가 기자분들까지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고발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명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 예,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욕을 했다. 모욕죄. 예, 뭐 모욕이? 모욕은 본인이 지금 많이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참. 그 세 번째, 예.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이렇게 세 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딱 볼 때 뭐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에 모욕을 했다는 뭐 같은 괴인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어갖고 올려놓은 게 좀 특이하고 좀 이게 또 형법상 가장 좀 세지 않습니까? 예. 예, 죄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를 아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전 요렇게도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왜 곽상도가 일단 고소했냐면 아, 네. 4월 7일 날 총선 전이죠. 총선 전에 대구 지역에 이제 뜻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독재 부역, 인권 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좀 맞는 말, 이게 뭐 허위 사실입니까? 아니 그리고 그래서 요 제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발표한 거죠. 그 주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등으로 최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 그다음에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이 있다, 관여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해서 곽상도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해라, 후보에서. 네, 다 맞는 이겁니다. 얘기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상도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이제 대구의 소리 그 지난 방송에 저희가 우리 둘이 이제 선거 특집 방송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4월에 이제 뭐 총선 좀, 전에 했죠. 예, 점쟁이식, 예, 공수표도 좀 해드렸던 것도 기억나실 테고, 그때 이제 곽상도 특집을 저희가 했어요. 예. 첫 번째 그 선거 특집으로. 그때 그 좀 저는 진짜 제가 모욕감을 좀 느낍니다. 왜 저를 빼고? 네. 대구의 소리가 더 심하게 했는데. 저는 진짜 예. 진짜 8개를 했잖아요, 저희가. 예, 우리는 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욕을 했죠. 아, 욕도 했습니다. 아, 이게 뭐 욕설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 욕을 했죠, 욕을. 아니, 나쁜 놈 하면서. 상도야 학교 가자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 저는 특정되지 않습니까, 또? 왜 네. 대구의 소리는 여기에 오마이뉴스도 있는데. 아니,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기자분들은 이거를 그냥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냥 자기 보도 채널에다 올린 것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를 고발한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우리는 깠는데. 저는 아예 이제 기획 특집으로, 네. 심지어 대선 특집으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 20명 중에 제가 속하지 않다니.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엄청 갔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대구 지역에서는 사상, 제가 알기로는 사상 초유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까지 모르겠고, 이거는 쟁점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이고 이제 공적인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선거에서. 그리고 다툴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황적으로는 곽상도가 관여한 것들이 많은 게 분명하고 그런 보도들도 있었고, 이거에 기초해서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이유로 그것도 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자회견문 한 장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난 정말. 아니, 저기 뭐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쌍도가? 검사죠. 법률가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검사죠. 무슨 그렇죠, 그렇죠. 법률가식이 네. 됩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 강기훈 씨 유서 대표 조작 사건에 뭐 참여 검사라고 합시다. 자기 주장대로. 그래, 100번 양보해서. 수사 검사였잖아요. 네. 그래,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구참여연대가 당시에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부역이란 말을 썼어요. 부역이란 말을 몰라? 부역했잖아. 그러니까 부역이란 말은 되게 광범위한 얘기잖아요. 그 자만 재우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 본인이 주도를 했든 안 했든 그 검사로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서에 자기가 담당 검사 중에 수사 검사 중에 네, 하나죠. 수사 검사 중에 이름을 올랐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역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연히 거기에 공동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역을 하는 거는 좀 난독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아니, 그리고 진짜 상도가 답이 없는 게, 곽상도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뭐 저번에 방송 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강기훈 씨 인생을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게 뭐 재심을 받아서 무죄는 됐지만 30년 지나서 무죄 되면 뭐합니까? 이 강기훈 씨의 한 인생이 이 정치 검사들 때문에, 부역한 검사들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그렇죠. 예. 자기가 뭐 주도를 했든 안 했든 수사 검사로서 그러면 사과도 안 했습니다. 도덕적인 아직까지도. 책임을 져야죠. 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여기 기자회견문 제목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니 사퇴를 해라. 이런 네. 내용이었잖아요. 네. 아니,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헌법 1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를 뽑아주세요, 저 사람을 뽑아주세요 저 하는 사람 것도 선거 운동이고요. 뽑지 마세요도 선거 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소위 말해서 쉽게 낙선 운동이다. 이게 선거 운동 중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중남구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지 못하고 곽상도 씨가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심대하게 뭔가 영향을 미쳐서 아, 난 정말 싫어 얘들이. 그래서 고발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됐잖아요. 네. 네. 됐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의견 낼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결과도 본인이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 시민사회 대구에 있는 이런 사실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그냥 다 전부 다 고발을 했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왜 허위 사실입니까? 김학의 사건 은폐한 게 물론 법적으로 곽상도가 아직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황적으로는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묻었다. 아니 그 보고 라인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고 또 보도에 기초해서 한 건데 대충 이거를 고소를 해. 뉴스랑 신문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검색만 해보셔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렇게 이 고발을 남발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곽상도 뭐 의원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곽상도 씨라고 할게요. 이 곽상도 씨가 계속해서 최근에 고발을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고발을 많이 하죠. 엄청나게 죠. 심지어 대통령도 고발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다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 그리고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곽상도가 최근에 태스크포스 팀 한 것만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근데 거기 뭐 사실에 기초한 게 있습니까? 그냥 일단 정치적 주장 공방하잖아요. 그렇다고 청와대에서 고발을 합니까? 안 하죠. 자기한테?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쟁점이니까.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안 하잖아요. 점생인가? 근데 자기 욕 좀 먹었다고 이거 고발을 해 국회의원이.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시민분들한테 선거 전에 이런 사람이니까 고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으시면 뽑으셔라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익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의 인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교묘하게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자면 사실은 이거는 숙명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거는 뭐 제일 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장부터 저 밑에 있는 사실 늘공의 구급 공무원들까지도 자기가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숙명 아닙니까? 숙명? 비판을 달게 들고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밝히든지 차라리 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맞아요. 이게 자기가 볼 때 사실이 아니면 이 단체들한테 문의 또는 그렇죠. 뭐 정정 요청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퉈볼 수 있어요. 다양한 제도가 많습니다. 아까 이 세 분 근데- 기자분들은 지금 그냥 고발당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냥 네. 고소를 해. 아 참. 정정보도 요청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멋대로 그냥 네, 고발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근데 좀 이게 사실 재판거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재판이 그렇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검찰총장에게 직접 이건 고소 고발을 넣은 거예요. 그 고소장에도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직소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소 사건이다. 예. 이거는 좀 중대하게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저 본 적도 없는데 윤석열이 이걸 받아서 배당을 시킨 거예요. 보통은 검찰총장이 받았다고 이걸 다 배당을 합니까? 아니죠. 네. 근데 검찰총장이 이 사건은 중대한 것 같으니 빨리 좀 어떻게 진행을 시켜라라고 지금 대구
지검에 검찰총장 직소 사건으로 배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 좀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재판상으로만 보면 좀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참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도 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카르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이라는 것이 뒷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발 고소를 남발하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하게 좀 추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자기가 고소 고발을 해봤자 별로 얻을 이득이 없고, 사실은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나 돼서 자기 좀 비판하고 좀 그래 뭐 비난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거 하더라도 잘 고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범하게 자기 영역의 활동들을 국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남발을 하다 보니까 곽상도 저 사람 너무 좀 속이 좁고 참지를 못하네, 이런 거를 듣기 때문에 보통 안 하는데, 남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고소고발을 하면 이게 빨리 진행되겠구나. 특히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는 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황당 사건이었습니다. 황당 사건입니다. 예. 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여쭤볼까요? 네. 상도야 학교 가자. 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상도야 학교 가자! 네, 학교 가자. 학교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네가 이렇게 고소 막 하고 하지만 결국은 네가 그 다 했던 일들은 재판하고 처벌 받을 거야. 네. 상도야 학교 가자. 이렇게 두 번째 주간 시사 이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 주간 시사 이슈 마지막 이슈입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그리고 갖가지 이제 뉴스 루포를 통해서 또 다른 진실이 또 밝혀지려고 하고 있죠. 밝혀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요. 바로 소위 이제 일명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 이 사건의 이름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이라고 불렀고,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만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09년에 검찰 수사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관 직후였죠. 직후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한명숙 전 총리가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당시에는 야권의 잠룡 대권 후보. 대표도 뭐 그래서 최초의 뭐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기대가 많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언했죠. 2009년에 이미. 그런데 2009년 말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첫 번째로 기소합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혐의를 이 사건이 받았죠. 결국 무죄가 됐죠. 1차 시도죠. 1차 시도인데 무죄. 이게 그 유명한 의자가 받았다 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의자가 돈을 받았다. 이게 검찰이 명명하기를 곽영욱 사건이다 라고 해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0년 4월 8일 날 한 전 총리와 또 다른 혐의로 또 언론에 또 공개를 해요. 이번에는 한신건영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 한신건영은 소형 건설회사인데,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장님 이름이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돌아가셨죠. 한만호 사장님이에요. 이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 9억이죠. 9억. 9억이죠. 9억을 줬다. 이런 내용으로 또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한만호 사건, 소위 말하는 한만호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검찰이 기소한 뒤에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한만호 씨가 기존에 원래 검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죠. 줬다고. 압박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그런데 검찰이 횡령 등 자신의 추가 범죄를 수사할 것이 두려워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1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공방을 막 수십 차례 재판하다가 결국 이 한만호 그 증인의 줬다는 뇌물 줬다는 사람이 이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끝을 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두 번째 2심 재판부가 들어서게 되고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근데 2심에서는 거꾸로 됩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해버립니다. 유죄가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8월 20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원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돼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소위 말해서 수감이 되신 구속이 되셨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시작과 네. 끝에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것은 이제 결론은 시작과 끝은 다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과 검언유착의 피해를 입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명숙 전 총리가 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한명숙 뇌물 사건이 아니라 뭐 이거를 재조사 재조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그 증거 조작, 증언 조작, 위증 교사 이런 사건으로 가야 된다는 정황이나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뉴스타파 이런 곳에서도 뭐 죄수와 검사 해가지고 시리즈도 나오고 있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자 과연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한명숙 전 총리이냐? 네. 아니면 검사 소위 말해서 검사들 검찰이냐? 예. 검찰이냐? 검찰이 소위 말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을 통해서 증언을 조작해서 뇌물 사건을 만들었는 거냐?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해요. 이상하고 너무 화가 나요. 최근에는 각종 증언들이 뒤집어진 증언들이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고인이 되신 한만호 사장 이분이 비망록이 나왔습니다. 네. 비망록이라는 게 뭐죠? 보통은 이제 자기가 뭐 살아왔던 인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일기같이 이렇게 네. 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쓰는 네. 걸 비망록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망록이 공개가 됐죠. 공개가 돼버렸어요. 뭐 그 전에 있었지만 뭐 재판 과정에는 뭐 일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중에 공개되진 않았죠. 근데 뉴스타파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고 이게 최근에 좀 많이 회자가 되면서 특히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형을 다 사시고 그렇죠. 억울한 형이죠. 사시고 나오시면서 이 비망록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비망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검찰이 이제 이분도 이제 소위 말해서 감옥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 한만호 사장도. 근데 만기 출소 직전에 검찰이 그를 다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하고 그 감옥에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일기 비망록 그 일기를 뺏어갔죠. 네,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비망록에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검찰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날 변호인단이 압수한 한 사장의 비망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공유할까 말까? 근데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 분석해보고 필요한 부분만 증거 제출하고 변호인단과 공유하겠다 이렇게 검찰이 답변을 했던 그런 억지 주장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얘기 뭡니까?
검찰 지가 유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떼서 공유를 하고 네. 그러니까 공개를 자기들이 하고 보고 네. 네. 별 문제가 없는 부분 이런 것만 골라서 보여주겠다. 나머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안 하겠다. 네. 이거야. 대부분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었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나 과거에 하는 짓이나 똑같네요. 네. 선택적으로 자기의 유리한 것만 밝혀내는.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이게 무슨 기소를? 그렇죠. 우리가 네. 검찰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게 네.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 각가지 비망록에 온갖 내용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뭐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검찰이 조작을 해서 이 한만호 씨에게 압박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언론 미디어에 쉽게 네. 찾아보실 수 있고 검색을 하면 싹 나오고요. 뭐 특히 뭐 뉴스타파라든지 뭐 저희 이제 소위 말해서 형제, 자매, 민주, 진보 유튜버들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근데 지금 한만호 씨의 비망록 말고도 뭐 증인들이 좀 속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만호 그 소위 한만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네네네. 2차 뇌물 조작 사건이죠. 한만호 사건 때 1심 때 이제 한만호 증인이 이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2심 때 유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유죄가 된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들 3명. 예. 한은상 씨, 그 다음 최 씨, 김 씨. 이 3명 중에, 근데 한은상 씨는 결국 그 진술을 안 했죠. 그래서 최 씨하고 김 씨, 이 2명이, 아, 내가 들었다. 한만호가 진술 번복했지만, 우리는 그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한테 그 뇌물을 줬다. 이거를 뭐 불만이 있다. 얘기를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2심 때 유죄로 이렇게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과 한만호 씨는 뭐 소위 말해서 조작이 됐건 어쨌든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아까 한씨, 또 다른 한씨, 그 다음에 김씨, 예, 뭐 최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건하고는.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수들을 소위 말해서 이 또 다른 범죄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인데 단지 한만호 씨하고 같은 감방에 있었다. 그거 말고는 하나도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재수 신분이죠. 이분들을 회유 협박해서 그런 진술을 하도록 했다라고 돌아가신 한만호 씨도 그렇게 비망록에서 이미 다 밝혔고, 지금 한은상 씨, 결국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던 한은상 씨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은상 씨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검찰 뭐 등등 검사들을 네.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을 그 당시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오해유증, 그렇죠. 네. 그래서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를 했고, 진술을 했던 최 씨, 김 씨 중에 최 씨도 지금 자기도 협박, 강요를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 한만호 씨와 한명숙 전 총리 간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뇌물이 오고 간 게 없다고 하고 이게 조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없는 9억 원을 네. 예, 지금 갖고도 있지 않은 9억 원을 예, 추징금을 받고 감방을 억울하게 사신 거 아닙니까? 간판까지 사시고 지금 네. 추징금까지 갚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 모해 위증교사,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혐의에 이 검사들이 낱낱하게 쫙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얼굴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줄 보면 사람 이름들 하나같이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자들이 이런 조작을 벌이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 아무리 눈에 어두워도 이 권력의 눈이 어둡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뭐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죄를 그냥 짓고 들어온 그냥 아무 그냥 관련성이 없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 김씨, 최씨, 뭐 한씨 이분들이 어떤 혐의로 감방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범죄 사실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야 너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거 네가 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내가 뭔가 좀 잘 봐줄게. 잘 봐줄게. 아니면 뭐 또는 감방 생활이 힘들다든지 뭐 이랬을 때 뭐 좀 여유롭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게. 아니면 뭐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 협박을 했든지. 그렇죠. 네. 그 한은상 씨 같은 경우에 결국 진술을 하지 않은 한은상 씨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엮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봐주겠다, 네 이런 것도 있지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뭐 조국 전 장관 사례나 뭐 똑같네요. 이런 걸 봐도 그냥 주변을 막 털고 가족을 털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게 나오는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으로 검거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술 조작을 지시한 특수부 검사가 최 씨가 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 및 공판 검사 소통 후 최저 구형으로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도 했고.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저형량 불법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뭐 깎아주고 뭐 늘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도 하고도 안 맞는 게 이게 관련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소위 말해 아무 당사자가 관련 있는 놈 아닙니까? 네.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해서 한다는 게 정말 그리고 저기 뭐 좀 웃긴 사건인데 요 폭로가 됐던 게 2011년 4월 그 소위 말해서 H씨 아까 한씨 그분이 폭로를 하셨는데 그 진술 연습을 시켰다. 네, 이거를 폭로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실 출정을 자기가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거면은 왜냐면 이것도 불법이니까 내가 또 죄를 어떻게 짓냐 하면서 거부를 하시니까 검사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도 추가로 폭로를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검사실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삼겹살 구운 검사가 여러분 검사실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검사실에 브루스타하고 불판을 자기가 준비해갖고 파란 수인복을 입고 검사실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자 진술을 어쨌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연습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다른 죄는 지었지만 이런 죄를 또 지으면 안 된다. 거부를 하니까 내가 검사인데도 내가 이래 삼겹살 불판에 내가 직접 고기까지 구워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상상도 하기 싫네. 이거에 근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고문입니다. 고문. 그렇죠. 그렇죠. 안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예전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시니까 뭐 설이 아빠도 시민단체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들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때리고 뭐 물고문을 하거나 뭐 군부 독재 시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얘들이 신종 고문 수법을 검찰에서 저는 아마 시작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런 것들 폭로되는 거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평소에 피자를 좋아한다 뭐 피자 시켜놓고 뭐 초밥을 좋아하는데 초밥을 시켜놓고 그 앞에 딱 앉혀놔놓고는 먹는 거예요. 자 우리말 따르면 한 조각 줄게. 진술해.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참.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저도 군대 이제 저희도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초코파이 화장실에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봤죠. 그러니까 이 감방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뭐 요즘은 뭐 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제멋대로 막 먹고 싶은 거 함부로 먹고 뭐 밖에서 있는 막 그런 음식들 못 먹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잘 사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초밥 이런 걸 사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삼겹살 구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고문이란 거예요. 고문. 예. 이런 짓을 지금 검찰들이 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진술했던 분들 중에 지금 한만호 씨도 비망록 통해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뭐 돌아가셨지만 밝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증거 위증을 교사했던 세 분, 한은상 씨, 최 씨, 김 씨 중에 지금 김 씨 빼고는 다 진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검사들의 조작이다. 조작이다. 네. 그래서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검찰로서는 이건 정말 치명타가, 이거는 진짜로 이건 국가의 어떤 근본을 흔드는. 이게 혐의가 일이 만약 아닐까요? 밝혀진다면은 네. 예. 밝혀진다면은 뭐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검찰 자체를 해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뒤집어 만든다. 씌운 거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욕으로. 뻔하잖아요. 그 한만호 씨도 그렇고 한은상 씨도 밝힌 게 이게 선거 때문에 했다. 선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이건 당시에 정말 국가적인 범죄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기억납니다. 당시에 굉장한 그 치열한 선거였어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죠. 그래서- 몇천 표 차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뭐 5세 훈이 한 맞아요, 맞아요. 5세 훈이 한 그래서 뭐 그 한때 또 그 당시에 또 남북 관계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1번 전쟁이 뭐 2번 평화 뭐 하면서 뭐 엄청 치열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시민들과 국민들도 막 아주 초유의 관심이 있었던 그렇죠. 그 시장 당시 선거였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대단히 중요했죠.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는가. 자명하네요, 사실. 네.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재조사를 하자 이런 문제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니고 이 국가의 어떤 이 대규모 그거죠. 국가의 어떤 대규모 조작 사건, 검사들의 어떤 그 초대형 특등 범죄, 그렇죠. 이걸로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그 그렇죠. 어디서 이건 해야 사법 될지 시스템을 교란한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사건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죠. 국가의 시스템과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래서 그래서 그 윗선까지 다 밝혀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실체가 어느 정도 그림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비망록 있고, 비망록 되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그 다음 한은상 분들? 씨도 이분이 대단한 게 기록을 다 해놨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검찰이 접근해 왔을 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협조를 정말 내 양심상 할 수는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거부하면, 협박도 받고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네. 자녀, 뭐 가족 이렇게 가족을 걸고 지켜야 들어오니까. 되니까. 그래서 나중 일이지만 이게 다 계획을 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에 그냥 미국 시민권 따게 했대요.
이거 나중에 반드시 자기가 몇 년 뒤라도 까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자기 가족을 못 건드리게 다 막 그 시민권도 각가지. 따게 하고 이거를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단하신 주시고. 분인 거. 그러면서 기록도 다 해놨고 그래서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있지. 그 다음에 최 씨도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몰랐지만 뭐 언론에 나왔지만 4월 7일 날 총선 전에.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미통각 계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이거 저기 180석 돼서 지금 공수처로 해서 집권여당이 니네가 또 꼼수다. 힘자랑하냐. 근데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4월 이게- 7일이면 4월 15일 전이죠. 그렇죠.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뭐 우리는 누가 이길지 알고 있었지만 어쨌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이자 총선 전이잖아요. 객관적으로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위중죄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그렇죠. 인정이 되면 그게 더 신빙성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게 밝힌 거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진술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당사자들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의 어떤 그림은 얼추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수사만 제대로 들어가면. 이건 왜냐면 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죠? 그렇죠. 그 이제 김 씨 한 명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김 씨도 지금 뭐 언론이나 뉴스 이런 거 이제 이슈가 되고 뭐 이슈가 더 될 겁니다. 이거는. 네네. 그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김 씨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엄청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뭔가 네네네. 그 작업을 치려고 또 다시 작업을 네. 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 씨 입장에서도 이 정도 되면은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다 같이 어떤 진술을 했던 이런 같이 조작을 했던 최 씨도 이미 번복을 했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비망록도 있지. 한은상 씨, 죄수 H라 불렸던 한은상 씨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분의 고소 고발도 뭐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 참작을 받는다 해도 김 씨는 정말 그렇죠. 답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김 씨도 스스로 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완벽하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조작에 가담했던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이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사 지금 김 씨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미 이 내용적으로는 정황적으로는 기울었다. 너무 구체적이고. 맞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 검사들이 지시한 윗선까지 사건의 어떤 맥락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실질적인 처벌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렇죠. 어디 다룰까는 지금 조금 복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검찰이 또 물었어요. 어쨌건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감독관한테 배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 그거는 이제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권력형 검찰의 게이트잖아요. 대형. 그렇죠. 네. 그럼 그거에 맞게 사건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인권 감독관한테 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생뚱맞게도. 이거는 검찰은 어쨌든 뭐 당연하겠지만 이 사건을 사건화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죠. 지금 공수처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이제 무소불위의 검사의 이제 기소권과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파수꾼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부정하고 적과 내통하고 있으면은 이거 어떡할 거냐. 그게 이때까지 우리 검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법 앞에 파수꾼, 정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적과 내통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거를 파수꾼을 맡길 거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검증도 할 수 없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공수처에 딱 맞네요 이게. 그렇죠. 예, 요게. 그래서 뭐 1호 사건이 될지 2호 사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거는 공수처로 가야 된다. 그걸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죄를 지을 놈들은 다 죄를 제대로 묻고 요 결과를 기초로 이제 뭐 그 뭐죠 한명숙 총리 네네. 관련해서 그 뭐지 재심 네. 뭘 해야죠.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공수처로 이 검사 뭐 10여 명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자들을 진짜 엄단해서 정말 공수처로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그 이후에 뭐 재심 신청을 하셔서 명을 회복하셔도 되겠지만은 우선적인 거는 일단 이 검사들을 단죄를 해야 된다. 이 단죄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을 그냥 그런 적과 내통하는 자들을 그냥 그런 자들로 세워놓고 그냥 계속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저번에 왜 우리 입법을 하면서 공수처 법안만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안만 했던 게 아니고 검경수사 조정안도 했었죠. 네. 그렇죠. 그 안에 정말 핵심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냥 이게 이름이 검경수사 조정안이라 가지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수사를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 핵심적으로 그 베이스를 까는 건 뭐냐면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자, 예전에는 경찰에서 수사했던 피의자 그거는 증거 자료로 법정에서 쓰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검찰은 네,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 그게 그냥 증거로 쓰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네. 어느 세상이냐. 공판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공판을 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진술과 내용들이 밝혀지고 진실의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검찰은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뭐 조작을 했는지 이런 검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옥박질러서 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스시를 먹여가 회유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뭘 넣었냐 하면 지금 법으로는 이제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 조서도 지금까지 무조건 인정이 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이걸 증거로 쓸 건지 말 건지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죠. 이 검찰이 신문 조사한 이 내용을 증거로 쓸 건지 말 건지도 다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죠. 경찰에서 예전에 작성했던 신문조서에서 그거는 무조건 증거로 네. 무조건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경찰은 안 됐죠. 경찰은 검찰에서 끊으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경찰의 신문조사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네가 뭘 그렇지. 너 따위. 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조사를 2번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에 송치되면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그 신분 조서로만 이건 무조건적으로 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 검찰의 신분 조서마저도 그 증거로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에서 가린다. 그렇죠. 네. 그 최근에도 그래서 그 법원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확인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집행해서 써도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는 나 아니다.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은 증거를 못 썼는데 그러면 이게 신문 조서 자체가 이제 증거를 증거 썼는데. 안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증거 효력이 있어 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웃긴 재판인데 그거 알고 있다 우리도. 그래서 계속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증거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밝힌 만큼 이제는 이 한명숙 총리의 이 관련 사건들이 정말로 피해자일 수도, 만약 피해자시라면은 당연히 피해자죠. 예, 검찰의 이 그냥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한명숙 총리한테 내가 뇌물을 줬다, 대가성 뇌물을 줬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진술 조서 자체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검찰개혁 촛불을 들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입법화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서 정말로 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건 아 근데 이게 너무 공수처 1호가 하긴 뭐가 너무 될지 많네.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내년 3월인가? 아 빨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공수처가 어쨌든 미통당이 또 검찰과 짬짬이 해서 깨춤을 치겠네요. 이제 막으려고 할 텐데 이게 참 좀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제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범죄 중에서도 정말 가진 자들의 범죄가 진짜 더 심각한 범죄이고 두 번째로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범죄. 이건 진짜 나쁜 이건 정말 진짜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정치적인 부분들, 자기 정치적 이익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국민들의 이 사법제도 개혁과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보검으로 잘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한명숙 총리 사건이 부디 진실 실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긴 시간을 함께 오늘 해주셨는데요. 네. 검찰 개혁.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이게 정말 칼자루가 정말 많이 쥐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에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그 정치적 사건들이 몽땅 다 지금 검찰의 수사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검찰 개혁만큼 정말 지금 다급하고 시급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요즘. 저는 이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이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이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의 어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끝장내는 그 검찰을 아주 궁지로 모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는 검찰 개혁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주간 시사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내일 그리고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대구는 또 막 30도를 넘는 오늘 30도 넘는 더위들이 계속 35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유념해 주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열심히 또 촛불도 들고 나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적폐응징 전문 채널 대구 박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시정할게요.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 모아주시고 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고요. 요즘 실천을 못 놓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치우고 한 15분만 해주세요. 지인들에게 구독에 추천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정할게요. 우리 설이 아빠랑 함께 했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오늘 좀 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네. 적폐 모두를 시정할게요. 네. 연습을 많이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